정보철 링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회에 기출되었던 실기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고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요거 10번까지 풀고 저기 옆에 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인코딩 돌려놨는데 1시간 걸렸더라고요. 1시간 걸렸다라는 거는 제가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거는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저것 개념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번 3회 시험에도 조금 이렇게 좋은 문제들만 좀 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회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거나 생뚱맞은 것들 말고 좀 좋은 문제들,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난이도는 조금 낮게 해가지고 25%에서 30% 사이 정도가 가장 좋은 그 합격률인데 지난 시험은 너무 적어서 이번에는 아마 25에서 30% 맞추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쪽. 지금 보면은 우리 앞에 1번 관계 해석 나왔던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1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나머지 10문제, 요 11문제란 말이에요. 11문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포기하면은 그냥 합격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은 9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맞아? 서브넷 같은 거 어떻게 맞추라고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쪽하고 SQL 쪽은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특강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원 릴레이션에서 다음 관계대수식을 실행한 결과 1에서 5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여기 나온 관계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현상 나왔죠? 자, 프로젝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당하는 필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어떤 속성들, 어떤 필드들을 가지고 와라. 필드의 내용을 가지고 와라. 어떤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직원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라.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올 거냐? TTL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그마, 아톰 기호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웨어 조건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주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에 TTL 들어가는 거고 부장 들어가고 대리 들어가고 차장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딱 맞춰가지고 써주시면은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됐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면은 못 쓰겠지만은 프로젝트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있는 TTL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의 제목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TTL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맨 위엔 TTL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제가 그 관계대수들 특강 찍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 엔잡 가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보단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나올 거니까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보게 되면은 TTL, 부장, 대리,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테이블에서 비제조사 전체 제품의 단가보다 더 큰 단가를 가진 제품을 모두 출력하는 SQL문을 완성하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가보다 더 큰 단가. 비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더 큰 단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in이라는 것도 있고, exist라는 것도 있고, 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n이라는 것도 있고, all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in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 exist하고 in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 성능은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단순하게 행만 가지고 보는 거야. 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사를 하는 거고, 얘는 그 값까지 보는 거. 그래서 행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검색 속도가 빠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정답은 all이었죠. all하고 any하고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은, all하고 any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차이점 보면, 자, 일단 비제조사라고 그랬잖아요. 비제조사가 가진 단가는 1,500원하고 비제조사가 가진 단가는 2,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셀렉트 곱하기 전체 다 갖고 올 건데 상품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단가가 커야 돼요. 뭐보다? 비제조사에 있는 것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비제조사에 있는 단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서브 쿼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서브 쿼리에 셀렉트 단가 프롬 상품.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단가만 빼올 건데 그 단가가
제조사가 B인 것만 가지고 오니까는 여기는 1500하고 2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출력값은 1500하고 2000이라는 거지, 2000.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기호. 부등호 같은 경우에는 in을 쓸 수가 없어요. in은 그냥 여기에 in 요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야. in 해가지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그 기호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in 같은 거, 이그지스트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없고. 자, 어쨌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하고 n이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1500하고 200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5하고 n이하고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ll이라고 하면 뭐냐? all이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여기 두 개를 다. 그래서 1500하고 2000을 다 넘겨야 돼. 1500하고 2000을 다 넘겨야 돼. 단가가 커야 돼요. 1500하고 2000하고 넘기는 거는 여기 1000원 안 되고 1500은 같으니까 안 되고 3000 되고 얘 되고 900 안 되고 2000 안 되고 1000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all이라고 쓰게 되면은 요거 한 행만 나오게 돼요. 요거 여기 밑에지. 요거 한 행만 요렇게 나오게 돼요. 300, 3000, C 요렇게 나오게 된다. all이라고 하면은 전체 제품의 단가보다 여기에 나온 결과값보다 다 커야 되는 거예요. 1500보다도 커야 되고 2000보다도 커야 된다. 그러니까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AND 조건. 오케이? 근데 N이라는 게 있어요. N이라는 게 있는데 N이는 조금 틀려요. 만약에 여기다가 N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화 조건. 그래서 1500보다 크거나 2000보다 크거나. 그래서 1000은 안 되고 1500도 안 되는 거고 3000 얘는 되고 900 안 되는 거고 얘는 돼요. 얘는. 2000은 돼요. 왜? 얘 같은 경우에는 1500보다 크기 때문에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N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요 놈하고 요렇게 두 행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게 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다 넘어야 된다. 1500도 넘어야 되고 2000도 넘어야 되고 그 소리고 N이 같은 경우에는 1500을 넘기거나 2000을 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3000이라는 거하고 2000이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을 써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ll하고 여기 있는 n이하고 이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안 나올까요? 비제조사 안 나올까요?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여기다 all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 1500하고 여기 2000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1000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1500 얘는 되겠죠. 그죠? 1500, 안 되지. 5를 쓰게 되면 안 되지. 5를 쓰게 되면 2000도 넘겨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되는 거죠. 3000은 되는 거죠. 2000보다 크고, 1500보다 크고, 얘는 안 되는 거고, 2000은 되죠. 왜? 1500보다 크고, 20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5를 쓴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3000, 요 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행 두 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하고 N이 차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ll이에요. 왜냐면은 전체 제품의 단가보다 더 큰 단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500하고 여기는 2000하고 둘 다 초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제품의 단가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all이라는 그런 명령어, 그런 용어가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릴레이션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 SQL을 수행했을 때 결과값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이 테이블에서 뭔가 가지고 올 건데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해설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해설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셔도 돼요.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까지만 쓰게 이건 거기 있으니까. 자, 여기 조건 보게 되면은 콜 1이 여기 있는 콜 1이라는 그 필드가 2하고 3이 포함된 거. 그죠? 2하고 3이 포함된 거. 요거 두 개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 5와 또는 콜 2가 in 3하고 5가 포함된 거. 여기 콜 2가 3이 들어갔고 3이 들어갔고 5가 들어갔고. 자,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다 갖고 오는 거지. 그죠?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곱하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를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게 된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카운트를 세라고 그랬어요. 카운트를 세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데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널은 셀 수가 없어요.
자, 보면은 콜 2에 대해서 세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요 웨어 조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레코드 셋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레코드 셋을 다 가지고 왔고 거기서 콜 2에 카운트를 세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널이네. 그럼 얘는 안 세요. 얘는 안 세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셌어요.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3번의 정답은 4가 된다. 카운트 같은 경우에 널 값을 세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4가. 자, 14번. 그 카운트를 안 센다고 그러니까 뭐 그룹 바이 했을 때 제가 특강 찍으면서 그룹 바이 했을 때 그건 틀려요. 그룹 바이 했을 때 카운트하고는 좀 틀려요. 그룹핑 시킬 때 그룹핑을 시키게 되면은 널이라는 것도 그룹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세는데 이렇게 지금 방금 전처럼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지를 않는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함수적 종속에 대해 해당하는 설명이다. 1에서 3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함수적 종속 같은 경우에는 완전함수 종속이 있고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이 있고 이행적 함수 종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영어로 써라 라고 그랬으니까 자 보면 함수적 종속 관계에서 종속자가 기본 키에만 종속되며 기본 키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포함된 기본 키의 부분 집합에 종속된 경우를 이를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거고 완전함수 종속,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이 기본키가 여러 개로 들어가 있을 때는 뭐냐면은 복합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복합키. 여러 개의 필드들 A, B, C, D 얘 하나야. 키가 하나야. 그러면 얘는 그냥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묶어서 복합키를 만들었어요. 자, 복합키를 만들게 됐을 때 요런 것들이 여기에 다 종속 쪽이면은 완전함수 종속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기본키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 중 일부만 종속되는 경우 얘만 여기에 두 개에 종속되는 경우 얘를 뭐라고 한다?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오케이? 얘는 부분함수 종속이 되는 거고 영어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y고 y가 z 이란 속성 관계가 있을 경우 그럼 x가 z를 알 수 있네 라는 성립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완전함수 종속, 부분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영어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보면 완전함수 종속은 다 종속되는 거니까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학번이라는 게 있고 여기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하나의 큰 테이블. 여기 키로 묶여 있고 하나의 큰 테이블이에요. 학번하고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점수라는 게 있어요. 점수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테이블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릴레이션 R이라는데 이렇게 묶여 있고 요거 두 개를 기본 키로 줬단 말이에요. 학번하고 과목을 묶어가지고 기본 키로 줬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줬어요. 자, 그러면은 학번하고 과목을 알아야지 그 학번의 과목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점수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종속적인 거죠. 그쵸? 요거의 종속적인 거라. 그럼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번만 알아도 알 수 있잖아요. 굳이 과목을 몰라도 학번만 알아도 이름을 알 수 있으니까 얘 때문에 부분함수 종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그리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또 만들게 되는 거야. 요게 부분함수 종속을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은 뭐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 같은 경우에는 x가 y를 알고 있어. y를 가지고 z를 알 수 있어. 그러면은 x가 z이지 않느냐,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를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행적 함수 종속을 없애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함수적 종속이 나왔으니까 우리 함수적 종속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할 때는 없어요. 삽입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때 뭔가 데이터들이 뭐 이상하게 다른 것도 삽입이 되고 막 불필요하게 다른 것도 업데이트되고 다른 것도 연쇄 삭제되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 그걸 보고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현상이 나타나.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은 정규화 함수적 종속관계가 정규화 관련된 거니까 이런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상현상, 언어벌레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상현상의 종류에는 삽입이상이라는 게 있고 삭제이상이라는 게 있고 갱신이상이라는 게 있다. 삽입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들로 함께 삽입되는 현상, 이걸 보고 삽입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삭제 이상은 릴레이션에서 한 튜플, 하나의 행을 삭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는 값들로 함께 삭제되는 연쇄 삭제 현상이다. 이런 이상 현상. 갱신 이상, 릴레이션에서 튜플에 있는 속성값을 갱신할 때 일부 튜플의 정보만 갱신되어서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현상. 이걸 보고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화되지 않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화를 시켜줘야 된다.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를 어떻게 시켜줘야 되냐. 이렇게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얘를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어떤 한 명의 회원이 있어요.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1번 학생의 이름은 L22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43살이고 자 이렇게 취미는 여기 취미가 들어가 있는데 취미가 많네. 등산도 있고 어울리지 않게 독서도 있고 어울리게 소주도 있고 자 많아. 하나의 컬럼에 여기 있는 하나의 컬럼에 하나 들어갔는데 이 컬럼에는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잖아요. 얘가 이제 도메인이 원자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값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얘가 들어가는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1번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취미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학생의 취미는 등산이다. 1번 학생의 취미는 독서이다. 1번 학생의 취미는 소주 먹는 거다. 2번 학생의 취미는 낚시 가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를 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 정보만 가지는 원자값만 가지는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원자값만 가졌잖아요. 1번 행이 이렇게 하나의 원자값을 가지고 여기는 원자값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비정규 릴레이션을 가지고 1정규형을 만드는 거예요.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1정규형에서 2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들어야 된다. 부분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 두 개를 기본 키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두 개의 필드가 있을 때 요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으면은 요건 완전 함수 종속이지만은 얘 하나만 가지고 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분 함수 종속이다.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요렇게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드는 거고 그 완전 함수 종속이 되면은 2정규형에 만족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2정규형에서 3정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서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x가 y이고 y가 z이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x하고 y하고 묶고 y하고 z하고 묶고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두 개의 릴레이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제3정규형에 만족이 되게 된다. 자, 3정규형에서 BCNF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요거는 외워주시면 돼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한다. 자, 그리고 BCNF의 4정규형은 다치 종속 제거하고 4정규형에서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하든 이용하든 건 똑같아요. 그냥 이용이라고 써도 되고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자, 어쨌든 다치 종속이라는 거하고 조인 종속이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이 돼야 되고 부분 함수적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 이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건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부 이결 다 줘. 그래. 두부 이걸 다 줘.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현상 1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삭제 이상 나왔어요. 2회 시험에 함수적 종속 관계 나왔죠. 그럼 3회 시험에는 정규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14번이었나요? 14번 끝났고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언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문제예요. 15, 16, 17, 18, 19, 20 6문제네요. 6문제가 프로그램 문제로 나왔고 프로그램 그러면은 1번 10, 11, 12, 13, 14 6문제가 나왔네. 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더라? DB 관련된 거 시험 보는 거 있거든요. AD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도 많이 응시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한번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데이터베이스 DBA처럼은 못하지만은 인덱스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성능 좋은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만은 일반적인 쿼리문은 잘 짜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심 있으시면은 그거 한번 따보세요. 데이터는 빅데이터도 그렇고 좀 알아두면은 좋아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써먹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언어 보면은 요 구조체,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들을 모아놓는 그런 덩어리,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정의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t라는 그런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st 안에는 x라는 거하고 y라는 거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거 왜 만드느냐면은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은 변수를 선언할 때 학생의 이름, 학생의 나이, 학생의 전화번호, 1번 학생의 나이, 1번 학생의 이름, 1번 학생의 전화번호 이렇게 변수를 많이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학생이야, 얘는 1번이야.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러면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구조체이다. 공용체도 있어요. 근데 공용체는 안 나오니까는 구조체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체가 나올 만한 게 딱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너무 많아. 자, 어쨌든 공용체는 그냥 공유해서 쓴다. 그래서 공용체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메인 함수에서 struct st, 내가 만든 아까 전에 정의한 이 구조체 st라는 거를 dt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 배열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 1차원 배열로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두 개가 생기지만은 지금 여기 안에 x하고 y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x, y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가 0번 요소예요. 0번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x, y가 생기면서 x하고 y가 생기면서 얘가 1번 요소가 되는 거죠. 1번 요소. 오케이? dt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는 x하고 y를 쓸 수 있고 dt라는 1번 요소에는 x하고 y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릴 건데 i는 0부터 그럼 i가 0이 딱 들어가겠죠. i 값에 0값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해야 돼요. 0이 2보다 작니? 작잖아요. 0은 2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dt의 i에다가 지금 i 몇이에요? 0이잖아요. 얘가 dt라며. 얘가 dt의 i면 0번지 요소잖아요. 0번지 요소에 x라는 공간에다가 여기에 x 있으니까 x라는 요소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i 값을 집어넣겠다. 지금 i 값 얼마예요? i 값 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하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x의 0값 집어넣고 자,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dt의 i에다가 dt의 0번 요소 여기다가 어떤 값을 0번 요소에 y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 i 플러스 1한대요. 0 플러스 1 해가지고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겠다. 자,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지.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1이 될 거고 1이 2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dt의 1번의 x 요소에다가 dt가 가지고 있는 1번 인덱스, 이 1번 인덱스의 x 요소에다가 i 값을 집어넣는데요. i 값 얼마예요 지금? i 값 1이잖아. i 값 1값 이렇게 집어넣고 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dt의 1번의 y에다가 dt가 가지고 있는 1번 인덱스의 y 값에다가 i 플러스 1한대요. i 지금 1 들어가 있으니까 1 더하기 1하면 2잖아요. 2라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요.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2보다 작니? 2는 2하고 같이 작지는 않잖아요. 2보다 작은 거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2하고 같은 거지 작진 않기 때문에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포문을 이렇게 휙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블록이 종료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d 출력을 할 건데 정수형을 출력을 할 거야. dt의 0번의 x에서 0번의 x dt가 가지고 있는 0번 요소의 x값 얼마예요? 0이잖아. 0. 그럼 여기는 0이란 말이에요. 0. 오케이? dt의 1번 요소의 y값 dt가 가지고 있는 1번 인덱스의 y값은 몇이에요? 2잖아요. 2. 그럼 여기 있는 2값.
0 더하기 2 하면은 2죠. 그쵸? 그 2 값을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구조체만 아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은 그냥 정말 단순한 구조체의 단순한 그런 문제가 딱 요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의 출력 결과는 2가 돼요. 2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목이 오랜만에 강의를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제 이사 왔는데 본드 냄새가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본드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막 방음판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이게 찍고 나가잖아요. 2-3시간 찍고 나가면은 막 어질어질해요. 본드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잡혀가면 어떡하지? 본드 막 이렇게 했다고? 그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큰일 났어. 자, 어쨌든 16번 신고하시면 안 돼요. 16번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열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캐릭터 배열, CHAR 배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문자열을 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자, P1이라는 P1 이렇게 옆에다 써야 되겠다. 자, P1이라는 그런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포인터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는데 이 100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에는 202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0번지, 메모리에 100번지이다. 그러면 2022.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104번지. 연속으로 100번지의 값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100, 101, 102, 1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2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는 200번지부터 가겠다.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200번지가 있겠죠. 자, 여기에 202210이 들어간대요. 202210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200번지 201, 202, 203, 204, 20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맨 끝에 역/0 널 문자를 포함을 하게 돼요. 그냥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맨 끝에는 널 문자를 포함을 하게 된다. 이건 문법이니까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int i라는 공간에다가 func 함수를 호출하는데 P1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P1이라고 하면은 100이잖아요. 100.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P라는 포인터 변수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걸 가지고 CNT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CNT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초기값으로 0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P 몇이라고 그랬어요? P는 100 받았다 그래요. 100 받았으니까. 자, while 뭔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는 거죠. P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P의 값.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0번지란 말이에요. 100번지의 값은 몇이에요? 2잖아, 2. 그럼 여기는 2란 말이에요. 2하고 널하고, 이게 널이라는 표시니까 널하고 같지 않니? 같지 않잖아요. 2하고 널하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 긍정이잖아. 긍정이니까 밑으로 떨어져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CNT++ 하게 되니까는 CNT 값은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P++ 하게 되니까 P 값이 어떻게 돼요? P 값이 101이 되겠지. 여기가 10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P의 값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101이란 말이에요. 101번지의 값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라며요. 101번지의 값은 몇이에요? 얘는 0이란 말이에요. 0하고 너라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 긍정이잖아요. 긍정이니까는 밑으로 떨어져서 CNT++ 하게 된다. 그럼 여기는 2 값이 될 거고 P++ 하게 되니까는 P 값이 102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102번지의 값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2번지의 값은 몇이에요? 2잖아요, 2.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 이렇게 또 들어올 거고 2하고 너라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요. 2하고 너라고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CNT++ 하게 되니까 CNT 값은 3이 되는 거고 P++ 하게 되니까 P의 값은 103이 된다. 올라가서 P의 값은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3이란 말이에요. 100번지, 101번지, 103번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여기가 103번지. 103번지의 값은 2란 말이에요. 2.
그쵸? 2하고 너라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CNT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여기는 4 값이 되는 거고 P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104가 된다. 104 잡으면 술 담가야지.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P의 값이래요. P의 값. P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4번지예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104번지의 값은 몇이에요? 널이잖아요. 그죠? 너라고 같지 않니? 아니, 같은데? 이제 부정이잖아. 아니, 같은데?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while문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return CNT 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CNT에 있는 값은 몇이에요? 4잖아요, 4. 그래서 나를 노출한 공간으로 여기에 4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최종적으로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요 P2를 넘겨가지고 글자 수를 세는 거잖아요. 여기에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널문자 들어갔으니까 널문자일 때까지 비교를 했으니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널문자 들어갈 거니까 널문자까지 비교했을 때 6글자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6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I 플러스 J 여기 있는 I 플러스 J 하니까 4 더하기 6 해가지고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값은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근데 맨 끝에 문자열로 들어갔을 때는 맨 끝에 역슬래시 0이라고 해가지고 널문자가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자, 보면은 A4라는 그 A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4개의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공간을 할당하고 여기에 0값 들어가고 2값 들어가고 4값 들어가고 8값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이것만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딱 보면은 A 4개네? 그럼 A라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 공간 4개가 할당될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고 3개의 공간을 할당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여기 3개의 공간을 할당하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으로 0값이 들어가요. 요 인트 같은 경우에 0값이 들어가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 널값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인트 P, 포인터 변수 P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또 만들 거예요. 자,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우리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 동안 이 그리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림 그려서 해주시는 게 정말 효율적이다. 자, 보면 또 포문이네. 자, 포문 보면은 int i는 1값이야. 그럼 i라는 공간에다가 1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1이 4보다 작니? 작잖아요. 1은 4보다 작아요. 1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했죠. 밑으로 내려와. P는 여기 있는 P는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A 플러스 I예요. 자, A라는 공간, 여기를 100번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1000이라고 해도 되고 10,000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여기가 100번지가 되는 거고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A라는 그런 그 배열명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알 언어 특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100번지면은 얘가 1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0이면 200번지면 여기는 200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P라는 요 포인터 변수 P에는 A 플러스 I예요. A에 지금 얼마 있어요? 100 있잖아. 100 더하기 I 지금 몇이에요?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P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101이에요. 101. 여기에는 10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요. 요 B라는 공간에다가 I-1 했어요. I-1. I가 지금 몇이에요? I-1하게 되면은 0이란 말이에요. 1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는 소리고 B의 0번 인덱스 요 공간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P의 값이에요. P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1이란 말이에요. 100번지, 101번지. 오케이? 100번지, 101번지잖아요. 그럼 101번지의 값이니까 101번지의 값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빼기 A의 I-1다. 지금 I는 1이니까 1-1은 몇이에요? 0이잖아요. 0. A의 0번 요소는 여기란 말이에요. 0번 인덱스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0값이란 얘기죠. 0값이란. 그러면 2-0이 된다. 2-0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라? B의 0번지 요소에다가 여기다가 2-0 하니까 여기에는 2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m 플러스는 sum은 sum 플러스
썸은 썸 플러스 여기 있는 값을 썸에다 누적산시키라는 거죠. b의 i-i에다가 b의 i-i에다가 0번지 요소, 0번지 요소의 값 몇이야? 2잖아. 2 플러스 a의 i 값이래요. a의 i 값, a의 i 값 지금 i의 몇이야? i의 1이니까 어우 되게 헷갈리네. 1-1은 0이 되는 거고 a의 i는 1 되는 거니까 그쵸? a의 1번 인덱스 0, 2 요 공간의 값 2잖아요. 2 더하기 2 해가지고 썸에다 누적산 시켜라. 2 더하기 2 하면은 여기는 4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썸에는 4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얘는 뭐 한 200만 년 된 개발자가 왔어. 그럼 눈으로 이렇게 봐. 그럼 정답이 나올까? 안 나와. 300만 년이 돼도 안 나오고 1000만 년이 돼도 안 나와. 이거는 하나하나 돌려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 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올라가.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값은 2가 됐어요. 자,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2가 4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P라는 공간 여기다가 a 플러스 i를 해라. 지금 a는 얼마예요? a는 지금 계속 100이란 말이에요. a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a는 그냥 100인 거예요. 100 플러스 i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럼 102네. 그럼 여기는 10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i-2 2-1 하면은 2-1 하면 여기는 1 되는 거죠. b의 1번 요소 여기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p의 값이에요. p의 값.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2번지예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2번지의 값은 몇이에요? 4란 말이에요. 그건 요거는 4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a의 i-1 했어요. 2-1 하게 되면 여기는 1 되는 거죠. a의 1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 a의 0번 1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 2잖아요. 2.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고 4-2 해가지고 2라는 값을 b의 1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에도 2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서 썸에다가 누적산을 할 건데 b의 i-1하니까 2-1하니까 1번 요소가 되는 거고 a의 i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2번 요소가 되는 거고 b의 1번 요소 0, 1번 요소에 몇 들어가 있어요? 2 들어가 있잖아요. 2 플러스 a의 2번 요소 a의 0, 1, 2번 요소에 몇 들어가 있어요? 4 들어가 있어요. 4 2 더하기 4 6 해가지고 6을 썸에다가 누적산 시켜라. 아까 4 있었으니까 6 더하니까 10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끼적끼적 올라가. i++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3이 되는 거고. 자, 3을 가지고 비교. 3이 4보다 작니? 작잖아요. 3은 4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P는 a 플러스 i 했어요. a 지금 몇이에요? 그럼 100이야. 계속 100이에요. 100 플러스 i. 103이란 말이에요. 103. 그럼 여기에는 103이 될 거고. 그죠? 자, B의 i-1, 3-1 하게 되면 여긴 2가 되는 거죠. 자, 이 공간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P의 값이다.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3번지예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3번지의 값은 8이잖아요. 8. 그죠? 여기에는 8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A의 i-1다. 그러면은 3-1 하게 되니까 여기 2번 요소가 되는 거죠. A의 2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8-4 하게 되면 얘는 4가 되는 거고. 8-3, 4니까 그 4를 B의 두 번째 인덱스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떨어져서 썸에다가 누적산을 할 건데 B의 2번 요소 그리고 A의 2번 요소 A의 3번 요소지. A의 3번 요소. I 값 3이니까 3번 요소의 값을 더해라. B의 2번 0, 1, 2번의 요소는 4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의 3번 요소, A의 0, 1, 2, 3번 요소는 8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8 더하기 4 하면은 12가 되는 거고, 아까 전에 10 있었잖아요. 10에다가 12를 누적산 시켜. 그럼 여기에 10에서 22로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썸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22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끼적끼적 올라가야 돼요. 또 끼적끼적 올라가서 i++ 하게 되니까 i 값은 4가 되는 거고, 4를 가지고 비교. 4가 4보다 작니? 아니요. 4하고 같이 작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할 거예요. 무슨 값을 출력하냐? 썸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니까 지금 썸에는 얼마 들어가 있죠? 22라는 값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출력 결과는 22가 되는 거예요. 22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눈으로만 보고 풀려고 그러면 절대 안 풀려요. 저한테 이 문제를 갖다 주고 전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개발자도 20년 했고 갖다 줬어.
100만 년은 안 됐지만 20년 됐잖아요. 갖다 줬어. 그럼 어떻게 풀까요? 저도 지금처럼 똑같이 풀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A라는 배열 만들어 놓고 B라는 배열 만들어 놓고 P라는 포인터 변수 만들어 놓고 썸이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I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돌려가면서 결과값을 찾아내는 거지 뭐 개발자라고 이거를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거는 22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푼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뭐 2시간 반짜리 시험에서 1시간 만에 풀었다고 해가지고 와 박수 쳐주고 거기다 뭐 금태 둘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다 써도 되는 거니까는 시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풀어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거 꼭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놓치면은 억울해 죽는겨. 진짜 깨알시 언어 특강 들었으면 진짜 이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복잡해 보이죠. 막 I 마이너스 막 뭐 더하기 빼기 막 이렇게 빼기 나오는구나 막 이런 거 나오니까는 복잡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해놓고 진짜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포인터 변수 포인터만 알고 있고 더하기 빼기 할 줄 알고 배열이 뭔 줄 알고 그것만 알면은 포문이 어떻게 들어간 줄 알고 그것만 알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깨알시 언어 특강 그리고 엔잡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 했는데 이런 문제 놓치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맞추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 C 언어를 내나 자바 언어를 내나 파이썬을 내나 똑같은데 얘가 지난 예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 케이스문 고르는 문제인데 스위치 케이스문 문제인데 얘는 C로 나오든 자바로 나오든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냥 자바의 객체 지향의 특징 이런 걸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내려면 그냥 C 언어를 내시든지 아니 자바 언어 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참 공부할 범위도 확 줄어드는데. 자, 이거 한번 보면은 얘는 케이스문 알고 있냐? 거기서 브레이크 쓸 줄 아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보면 i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i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0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만나면은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제어문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제어문은 if문하고 스위치. 자, 이렇게 거의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건.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뭘 수행하고 만약에 빨간불이면 난 서 있고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자, 그게 if란 말이에요. 자, 근데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자판기라는 거죠. 자판기. 내가 밀크커피 먹고 싶으면은 여러 개 종류 중에서 밀크커피 딱 누르면은 밀크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 그걸 보고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스위치문이라는 건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어떤 값이 들어왔어요? 3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IN 3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케이스가 3번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i라는 값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케이스 3번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0번, 1번, 2번 여기 있는 거는 수행하지 않고 케이스 3 들어왔으니까 3이라는 값 들어와 있으니까 그 3이라는 그 케이스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m은 0이다. 지금 sum에다 0 들어가 있으니까 0이라고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끝인가? 만약에 끝을 내려면은 여기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돼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깥으로 바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럼 여기에 출력 결과는 0값이 될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 케이스 3이었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죠? 케이스 4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스 4 들어가서 sum 플러스는 3이다. sum에다가 누적산 3을 해라. 그럼 여기에는 3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0 플러스 3은 3이니까 브레이크가 없네.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문 자체를 빠져나와서 3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케이스 5까지 내려갈 거예요. sum 마이너스는 10이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라는 거죠. 3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7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서 7이 출력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7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까지 빠지게 된다. 썸 마이너스 마이너스, 썸은 썸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8 값이 되는 거고 디폴트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게 돼가지고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썸 값을 출력하면은 썸 값에는 마이너스 8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찾아서 만약에 여기 3이고 여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자, 여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3번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3번 케이스를 찾고 0값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없으니까 4번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썸 플러스 는 3. 여기다 3을 누적산을 내라. 그럼 여기에 3값이 들어가는 거고 브레이크를 만났네? 그럼 여기 있는 스위치문 자체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위치가 종료되는 그 스위치문이 종료되는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브레이크가 아예 없기 때문에 3번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4, 케이스 5, 디폴트까지 쭉쭉쭉쭉 실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그럼 여기에 CAL이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고, 자, 그리고 메인 클래스가 있어요. 자, 메인 클래스의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보니까는 CAL OBJ라는 거를 new CAL 해가지고 생성을, 인스턴스를 짠 하고 만들었죠. 그럼 자, OBJ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OBJ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A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OBJ에 A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생성을 시키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 3이라는 인자값을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 들어가냐? 생성자로 들어가겠지, 생성자로. 그래서 요게 생성자잖아요, 생성자.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명이랑 똑같은 걸 생성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자가 하나 있는 생성자에서 뭘 하나 봤더니 인자로 받은 A 값, 여기에 인자로 받은 3이라는 값을, 요 3이라는 값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 dis.a에다 집어넣는다. dis라고 하는 건 나예요. 슈퍼는 부모고 dis.a, 나의 a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나의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스턴스를 만든 OBJ가 가지고 있는 요 a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a. 여기다 무슨 값을 집어넣는다?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자 끝났으니까는 자, 밑에 여기로 와서 obj.a에는 5를 집어넣겠다. 여기 OBJ잖아요. OBJ. OBJ가 가진 A. 얘는 프라이빗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5로 그냥 변경시키는 거죠. 여기서 3을 넣은 이유는 아예 없어. 그냥 바로 5로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5로 변경시키고 자, B라는 변수. 요 B라는 변수는 요 메인 메서드에서만 생성이 된 지역 변수예요.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OBJ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B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B에는 obj.펑크를 할 거다. obj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펑크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B는 1이다.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B하고 똑같은 B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B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B이고, 여기 있는 B는 펑크 함수에서 만들어졌다가 펑크 함수가 끝나고 나면 싹 사라지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예 두 개의 메모리 아예 틀리게 저장되어 있어요. 얘는 아빠 방에 들어가 있고 얘는 엄마 방에 들어가 있어.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B라는 공간에 1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릴 건데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A보다 작을 때까지 A 지금 얼마? A. 여기서 사용하는 A는 뭘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A는 이 객체, 지금 OBJ를 가지고 호출을 했잖아요. OBJ가 가지고 있는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OBJ가 가지고 있는 A는 5란 말이에요. 많이도 돌리네. 자, 여기는 5란 말이에요. 5. 지금 I 값이 얼마야? I 값이 지금 1이니까 1이 5보다 작니? 이 소리잖아요. 1이 5보다 작죠? 작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B는 A 곱하기 I 플러스 B가 된다. 그럼 연산적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으니까 지금 A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잖아요. 5. 지금 OBJ가 가지고 있는 A에는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 곱하기 I. I는 몇이에요? 1이잖아요. 5일은 5가 되는 거지. 5일은 5가 되는 거고 플러스 B에 있는 값이다. B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1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1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걸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거를 B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B에는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B에는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 땀 한 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끼적끼적 올라가요. i 플러스 하니까 i 값은 2가 될 거고. 자, 2를 가지고 비교. 2가 5보다 작니? a는 5였으니까 a를 바꾼 적은 없잖아요. 2가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서 a 값은 5고 그 다음에 i 값은 지금 몇이에요? 2잖아요. 여기에는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b를 했어요. 5 곱하기 2 하면은 5, 2는 10이고 플러스 b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6 들어가 있잖아요. 6. 그래서 10 더하기 6 하면은 16이란 말이에요. 그 16을 어떻게 해요? b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하겠다. 그럼 여기에 6이 아니라 16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끼적끼적 올라가서 i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3이 될 거고. 비교. 3이 5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a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잖아. 5 곱하기 i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3 들어가 있잖아요. 3 더하기 b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6 들어가 있잖아요. 16 이렇게 한다. 5, 3은 15가 되는 거고 15 더하기 16 하면은 31이 되는 거죠. 그 31이라는 값을 b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b에는 31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끼적끼적 올라가서 i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4가 될 거고. 비교. 4가 5보다 작니? 작잖아요. 5보다 작은 건 4,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지금 a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5 곱하기 i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4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b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31 들어가 있어요. 5, 4, 20이 되는 거고 20 플러스 30이라면은 얼마야? 20, 5, 4, 20, 20 플러스 31하면은 51 되는 거지. 51을 b에다 집어넣겠다. 그럼 여기에 51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i 플러스 하니까 i 값은 5가 될 거고 5가 5보다 작니? 아니요. 5랑 같이 작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문을 종료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리턴 a 플러스 b를 하겠다. a 플러스 b. 지금 a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값은 5란 말이에요. 5 플러스 b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1 들어가 있잖아요. 51 들어가 있잖아요. 5 플러스 50이라면은 56이죠. 56이라는 값을 나로 추란 공간, 여길로 56이라는 값을 리턴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b는 없어져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b에 56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어떤 값을 출력하냐? OBJ가 가지고 있는 a의 값. OBJ가 가지고 있는 a의 값은 얼마예요? 5잖아요. 변경 안 시켰으니까. 처음에 3으로 생성자의 3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5로 바로 바꿨으니까 여기엔 5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5 더하기 여기서 받은 56이라는 값. 56을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예요? 61이잖아요. 61. 그래서 61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게 되면은 결과값이 6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땀 한 땀 돌려가면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막 생성자 복잡하게 나오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상속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서 객체만 딱 생성시켜가지고 여기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문제 한 문제 나왔죠? 다음 파이썬 코드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str1이라고 하는데 remember, november 여기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어요. remember, november 이렇게 달력에 나와 있는 그게 들어가 있네. str1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str2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str1에 있는 거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0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0부터 세 번째 것까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0, 1, 2가 되는 거예요. 0, 1, 2가 되는 거죠. 그쵸? 0, 1, 2 하니까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R, E, M.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자열을 더할 건데 어떤 문자열을 더할 거냐? str1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열에서 12부터 16까지이다. 16이다? 아니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5까지이다. 그래서 12를 찾아야 돼요. 0, 1, 2, 3, 4, 5, 6, 7, 공백도 포함이에요. 8, 9, 10, 11, 12. 2네, 2. 12, 13, 14. 12. 잠깐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맞네. 12, 13, 14, 15. 12, 13, 14, 15. 요거네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 2, M, B, E. 자,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str1에 0부터
3번까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2번까지 REM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12부터 15까지 12, 13, 14, 15 12, 13, 14, 15 15에 있는 네 글자 EMBE 요거까지 요거를 더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STR2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STR2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TR3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 STR3에다가는 얘는 다운표에 있는 거니까 C 언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C 언어랑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R 한 칸 띄고 AND죠. R 한 칸 띄고 AND 자 요거 넣은 다음에 여기에 %S 문자열 치환하고 똑같아요. 그 C 언어에 있는 출력 변환 기호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소리예요. 한 칸 띄고 STR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하는데 STR2에 있는 거하고 STR3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출력하겠다. STR2에 얼마 있어요? 뭐 있어요? REM 그리고 REM, B, E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S3엔 R 있고 한 칸 띄고 AND STR 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리멤버가 되나? 리멤버 and STR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리멤버 and STR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알고 있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C 언어를 가지고 자바를 만들었어요. 자바 언어의 핵심 코어가 RT.자르거든요. 그 RT.자르 까보면은 다 C 언어예요. 그러니까 걔 두 개는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개발자들 보면은 어느 정도 뭐 하나 개발 잘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차 보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STR 여기 S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다. 조금 틀린 거는 여기 %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여기 안에 %S, %S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쓴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하나, 콤마, B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가게 돼요. 요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것만 보면은 0부터 세 번째 0, 1, 2, 3까지 안 가는 거예요. 2까지예요. 0, 1, 2 해가지고 REM하고 12부터 15까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12부터 15까지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STR2가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요것들 REM, EMBE 더하기 R, AND, STR 이렇게 요런 식으로 출력하는 그런 파이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이번에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문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하고 쓰는 개념이 조금 틀리거든요. 다른 언어하고 좀 틀리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QA로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문자열 슬라이스 나오는 거 나왔으면은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리스트를 슬라이스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쓰는 거 그거 나올 테니까는 그거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이번 시험 조금 특이하게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프로그램 쪽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얘도 6문제, 다 DB가 1번하고 아무튼 되게 많이 나왔어. 한 여러 문제가 나왔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도 그럴 거예요. DB하고 프로그램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딱딱 떨어지거든. 얘는 한 번만 입력해가지고 결과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의제기도 못해. 왜냐면은 결과값을 출력해서 이렇게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얘가 3 이렇게 써 8이라고 썼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 내기가 딱 좋아요. DB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최소한 10개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 쪽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애시드 성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나 결합도 하고 응집도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OSI 7계층 말할 것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램 프로토콜 802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UI, UX, 뭐 UI의 설계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있잖아요. 그 보안의 3대 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뭐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 있잖아요. 폭포수 방법론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나선형이라든지 RAD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로 위험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따만큼 되는데 20문제밖에 안 내기 때문에 진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쪽.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추기만 해도 이론에서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만 알아도 합격 점수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어야 해요. 근데 남은 시간 조금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어렵고 막 생성자 넣고 뭐 예외 처리 넣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C 언어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테고 자바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충분히 합격 점수 되실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언젠가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